1962년생 호랑이띠 여러분, 어느덧 인생의 중반을 지나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바라보는 시기로 들어섰습니다. 젊은 날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또 자신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고, 지금은 조금씩 내려놓으며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고 계시지요. 그 여정 속에 이 12월은 되돌아보는 달, 그리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달이 됩니다. 당신은 이민생, 즉 물과 호랑이의 결합된 기운을 타고난 분입니다. 물은 흐르고 스며드는 유연함을 상징하고 호랑이는 움직이는 생명력과 결단을 뜻합니다. 이 두 기운이 함께 있다는 건 겉으로는 강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감정과 통찰을 가진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을 직선으로만 보지 않고 늘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12월은 수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즉, 이민생에게는 자신의 본 기운이 강하게 살아나는 달이기도 하지요. 그동안 멈춰있던 일들이 조금씩 흐름을 되찾고 사람과 일의 관계가 다시 정리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이 시기에 물은 깊고 차갑습니다. 즉, 감정이 예민해지고 마음이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법입니다. 명리학에서는 같은 숲이라도 움직이는 물은 복이 되고 고여있는 물은 근심이 된다고 봅니다. 즉, 너무 생각이 많아져 머릿속에 고여있으면 복이 막히고 기운이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이번 달엔 사소한 외출, 짧은 여행, 혹은 산책 같은 움직임이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금전운을 보면 이민생의 12월은 기운이 잠시 응축되는 시기입니다. 즉, 돈이 나가는 일도 들어오는 일도 정체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다음 해 초반의 기회를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투자를 늘리거나 새 일을 벌이기보다 정리와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쌓인 카드나 대출, 혹은 미뤄둔 약속들을 12월 안에 정리해두면 2026년의 재물운이 훨씬 가볍게 들어옵니다. 인간관계운은 따뜻한 회복의 흐름으로 바뀝니다. 이 시기엔 오래된 인연, 특히 예전 직장 동료나 친구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오거나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인목은 인연의 뿌리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인연은 새로운 사람보다 이미 알고 있던 사람에게서 복이 옵니다. 따라서 12월엔 새로운 인맥을 만들기보다 오래된 인연에게 먼저 안부를 전해보세요. 그 한 통의 연락이 다음 해 귀인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건강운으로 보면 이 시기의 기운은 수가 강해 몸속 순환기 개통, 신장, 그리고 하체의 냉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수기가 과해지면 허리와 무릎이 무거워지고 기혈순환이 막히는 증상이 생깁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수기의 균형을 깨뜨려 불면과 피로를 만듭니다. 따라서 12월은 일찍 잠들고 규칙적인 식사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기운을 덮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복은 느리게 오는 복입니다. 빠르게 성취하려 하지 말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곧 복이 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유수지복이라 부릅니다. 흐르는 물이 결국 큰 강이 되듯 당신의 작은 인내와 성실이 앞으로의 큰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12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올 때 운의 방향은 내면의 평화로 바뀝니다. 가족 간의 마음이 다시 가까워지고 그동안 멀게 느껴졌던 관계가 자연스레 회복됩니다. 당신의 진심은 이미 주변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따뜻한 흐름을 믿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한 해를 평화롭게 마무리하십시오. 이제부터의 12월은 움직임 속의 복, 그리고 마음의 온기가 새해의 복을 여는 시기입니다. 댓글에 당신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남겨주시면 당신의 사주 흐름에 맞춰 개인 풀이와 기도 에너지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복의 문을 함께 여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늘은 준비된 사람에게 복을 내립니다. 당신의 12월이 그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는 한 해를 돌아보며 그래, 참 많이 견뎠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게 되는 달이지요.
특히 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은 올해 유난히 많은 변화를 겪으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일터의 변동으로, 누군가는 가족의 문제로, 또 누군가는 건강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민생의 호랑이는 단단한 추진력과 강한 의지를 타고난 띠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바다처럼 깊은 물의 기운, 임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임수의 에너지는 언제나 세상을 넓게 바라보지만 그만큼 외로움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면서도 정작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허전함을 느낀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보면 지금 이 12월은 정체가 아니라 전환의 달입니다. 당신의 본기가 깨어나며 흐름이 다시금 움직이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임수는 겨울에 가장 강해집니다. 즉, 당신의 기운이 제자리를 찾는 달이 바로 12월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그건 끝이 아니라 변화 직전의 고요입니다. 겨울의 바다가 가장 깊고 조용할 때 그 밑에서는 이미 새 물결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내년 병오년을 위한 재정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12월의 임수는 깨달음의 물,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머금은 물입니다. 지금까지 쌓인 걱정과 피로를 씻어내고 마음속 응어리를 흘려보내는 달로 보시면 됩니다. 명리학적으로 물의 달에 태어난 호랑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단순히 운이 좋다거나 나쁘다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 방향을 바로 세우고 관계를 정리하며 2026년 병오년을 향한 문을 여는 전환의 시기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민생은 이름 그대로 임수임목이 만난 구조입니다. 여기서 임수는 큰 바다의 물로 표현되며 세상 모든 기운을 포용하고 흘려보내는 힘을 가집니다. 임목은 봄의 기운, 즉 생명과 성장, 의리를 상징하지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마음속에는 깊은 통찰력과 남다른 추진력이 함께 자리합니다. 그래서 이민생은 언제나 생각은 깊고 행동은 빠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2025년 한 해는 을사년의 영향으로 임수의 흐름이 불기운, 즉 사화에 자주 막혔던 해였습니다. 물과 불이 부딪히면 증발이 일어나듯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고 인간관계나 일의 진행도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왜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까 하는 무력감을 느끼셨던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12월로 넘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12월은 자월로서 명리학적으로는 물의 제왕지입니다. 즉, 임수의 본기가 가장 강하게 살아나는 달이라는 뜻이지요. 이 시기에는 그동안 눌렸던 감정, 막혔던 일, 멈췄던 기운이 서서히 제 흐름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12월의 자수는 임수에게 친구이자 동맹 같은 존재입니다. 즉, 내 편이 생기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홀로 감내하던 문제에도 조언자나 협력자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2월 중순 이후로는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사람, 혹은 예전 인연이 다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수의 기운은 단순한 감정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은 흘러야 산다고 하지요. 임수에게 흐름은 곧 기회입니다. 12월에는 잃었던 일의 방향이 다시 잡히고 무언가 새롭게 시도할 의욕이 되살아나는 달입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계획이 재개되거나 내년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임수는 바다처럼 넓지만 감정의 파도도 큽니다. 자월의 강한 수기는 감정의 깊이를 더하면서도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 친구의 한마디 각인이 크게 다가오고 마음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의 말보다 내 안의 파도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리학적으로 말하면 임수가 자신의 힘을 되찾는 달에는 반드시 감정의 정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한 해 동안 쌓였던 마음의 찌꺼기를 흘려보내야 새로운 운의 물줄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억눌렀던 감정, 미뤄뒀던 정리 서운했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운을 되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12월은 내년 병오년의 불기운이 이미 문 앞에 와 있는 시점입니다. 불은 물에게 도전이자 자극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마음을 정리하고 균형을 잡는다면 다가올 병오년의 강한 불기운도 당신에게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혼란 속에 머물면 그 불은 내년 초에 스트레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12월은 감정의 대청소, 그리고 내년 운을 여는 정리의 달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임수의 흐름이 가장 왕성한 때에 마음을 비워야 새 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움직이지 말고 정리하라. 그 정리가 곧 새 운의 시작이다. 12월의 이민생 호랑이띠는 겉으로 보기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운의 방향이 바뀌는 조용한 전환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 같지만 그 안에서는 재물의 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임수의 기운은 본래 신뢰, 끈기, 신중함을 바탕으로 돈을 모읍니다. 즉, 한순간의 이익보다 꾸준히 쌓이는 구조에서 복이 들어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는 느낌이 강했을 텐데 12월부터는 그 불안정했던 금전의 흐름이 서서히 안정세로 돌아섭니다. 그동안 밀려있던 수금이나 대금, 혹은 정리되지 않았던 재산 문제가 이달 중순부터 하나씩 풀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임수가 자월을 만나는 시점은 재정적 균형이 되찾아지는 시기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새는 돈이 많았던 구조가 흘러나가던 구멍이 막히는 구조로 전환된다는 뜻이지요. 이 시기에는 새로운 투자나 확장보다는 정리와 점검이 훨씬 유리합니다. 12월의 기운은 결산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세금, 보험, 연금, 대출, 상속, 투자금 등 그동안 미뤄왔던 재정 문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런 정리가 내년의 재물운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62년생분들 중에는 내가 이제는 돈 벌 일도 줄고 큰일은 끝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보면 임수의 인생 흐름은 늦게 피는 구조입니다. 젊을 때보다 오히려 중후반 이후 인생의 이막에서 돈이 모이고 인연이 귀해지는 흐름이 강합니다. 즉 60대 이후에도 재물의 기운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의 재물은 사람의 신뢰 속에서 생기는 돈입니다. 즉 거래처, 친구, 지인, 가족 등 인간관계 속에서 들어오는 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오래 함께한 동료나 후배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사업자라면 과거 거래처가 다시 연결되거나 뜻밖의 추천으로 금전운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급한 투자나 무리한 확장은 피해야 합니다. 자수의 기운은 아직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정비의 끝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씨앗을 뿌릴 때가 아니라 뿌린 씨를 정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할 때입니다. 또한 임수의 기운이 강한 달에는 금전적 직감이 예리해집니다. 즉, 이번 달에는 이 일은 느낌이 좋다 혹은 왠지 불안하다는 감이 평소보다 훨씬 정확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보다는 직관을 믿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재산 정리, 부동산, 자금 운용과 관련된 선택에서 마음속 경고등이 켜진다면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물운의 흐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건강이 곧 재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임수는 몸의 순환, 혈액, 신장, 체내의 수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수기가 막히면 돈의 흐름도 막힙니다. 즉 몸이 무겁고 피로가 누적될수록 실제 재물운도 정체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12월에는 금전 점검과 함께 몸의 순환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나 반신욕, 규칙적인 수면,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돈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내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달의 재물운은 눈에 띄는 폭발이 아닌 잔잔한 회복의 흐름입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느려도 내면에서는 이미 길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정리가 내년에 커다란 물결을 만들어내는 첫 단계입니다. 12월은 이민생에게 있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달입니다. 한 해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몸이 무겁고 잠이 깊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임수는 체내의 순환과 관련된 기운입니다. 즉 혈액, 신장, 소화기, 수분 대사와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임수의 기운이 과하거나 막히면 몸이 부풀고 순환이 느려지며 체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2025년 12월은 자수의 달입니다. 임수의 본기와 같은 수기가 강해지는 시점이기에 몸이 한층 더 차가워지고 순환의 흐름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리학적으로 물의 기운이 강할 때는 열의 기운을 의식적으로 불러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음식, 햇볕을 받는 산책, 규칙적인 수면 습관 이런 단순한 생활이 오히려 재물과 건강의 흐름을 동시에 살립니다. 한편 정신적으로는 감정의 정리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12월의 자수는 감정의 깊이를 상징하고 임수는 본래 이해심과 공감력이 뛰어나지만 그만큼 감정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오랜 친구와의 대화에서 사소한 오해가 마음속에 오래 남을 수 있으니 사람은 내 편이야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민생은 목생화의 구조로 감정을 태워야 운이 열립니다. 즉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따뜻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 미뤄둔 화해, 혹은 말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이번 달에는 직접 전해보세요. 그 행위 자체가 당신의 수기를 순환시키는 운의 정화 행위가 됩니다. 또 하나 12월에는 과거 인연이 다시 연결되는 운이 강합니다. 특히 오래 연락이 끊겼던 친구나 옛 직장 동료 혹은 과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문득 생각나거나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인연은 단순한 감정의 재회가 아니라 내면의 미련과 감정을 마무리하는 정리의 인연입니다. 즉, 붙잡기보다 놓아주는 흐름이 더 큰 복을 부릅니다. 명리적으로 자수는 회귀의 별이기 때문에 이달의 인연은 돌아옴과 이별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별이 나쁘지 않은 이유는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억지로 관계를 붙잡거나 모든 인연을 다시 이어가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만하면 충분했다는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수기의 기운이 강할 때는 꿈이 많아지고 잠이 얕아지며 새벽에 자주 깨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머릿속이 복잡할수록 그날그날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수기가 정돈되고 마음의 파도가 잦아듭니다. 요약하자면 12월의 건강운과 인간관계 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돕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 감정은 억누르지 말고 따뜻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셋째, 과거 인연은 정리의 흐름으로 받아들이세요. 넷째, 잠을 잘 자는 것이 곧 재물과 건강의 근본입니다. 즉 12월은 내면의 치유와 관계의 정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달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수기가 왕할 때 가장 현명한 태도는 비우는 것입니다. 그 비움 속에서 다음 해의 불기운이 깨어나고 그 불이 다시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에게 2025년 12월은 한 해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운이 숨쉬기 시작하는 문턱입니다. 올해는 참 복잡한 해였습니다. 사람 일도, 돈의 흐름도, 건강의 리듬도 일정하지 않았지요.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면 미끄러지고 비워야 한다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허해졌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 모든 과정은 임수의 순환 과정이었습니다. 임수는 바다의 물이자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흘러야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즉, 당신이 겪은 흔들림과 감정의 파도는 당신 안의 기운이 새롭게 흘러가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12월은 바로 그 정화의 끝이자 재생의 시작입니다. 임수의 본기가 제 힘을 되찾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눌렸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고 내년 병오년의 불기운과 맞물리며 새로운 목표와 의욕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임수는 화를 만나야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즉, 2026년은 당신의 삶이 다시 방향을 갖게 되는 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하나입니다. 올해 12월에 마음을 비워야만 한다는 것. 감정, 후회, 미련, 집착, 이 네 가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다음 해의 기운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민생의 삶은 젊을 때보다 중년 이후가 본격적인 성장기입니다. 20대에는 남을 위해 살고 40대에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60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전환의 지점입니다. 이제는 내가 뭘 더 해줄까 보다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 12월에는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지난 1년을 떠올리고 감사했던 일 한 가지, 후회되는 일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 단순한 마음의 정리가 내년 운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의식이 됩니다. 또 하나 12월은 감사의 달로 보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수기가 왕할 때 그 에너지를 따뜻하게 바꾸는 힘은 감정의 온기에서 옵니다. 즉, 감사, 용서, 포용 이 세 가지를 실천할수록 불로 이어지는 내년의 기운이 밝아집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남은 미움과 서운함을 흘려보내고 그래도 수고했다는 말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2026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결국 이민생에게 12월은 정리의 달이자 출발의 달입니다. 비우는 사람에게는 새 물이 들어오고 붙잡는 사람에게는 물이 고여 흐름이 막힙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는 억지로 애쓰지 말고 조용히 당신의 기운을 다독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에게 궁금하거나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마음으로 기운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복의 문을 함께 열어주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이미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을 것입니다.